네, 군 당국이 오늘 새벽 사드 시스템의 레이더와 발사대를 성주 골프장 안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해당 주민들이 차량으로 막으면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벌어졌는데요. 네, 관련 내용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들으신 대로 한미 군 당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배치를 오늘 새벽에 시스템 레이더와 발사대를 전격적으로 골프장 내로 이동시켰다. 예. 이걸 뭐 전격적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수순으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좀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저는 일단은 이것이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절차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일단 뭐 군용 부지로 지정이 돼야 되고 환경 영향 평가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야 작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장비를 이동하는 것이 꼭 반드시 이러한 행정 절차가 끝난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장비 이동 자체는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당장 해놓아도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정부 측의 논리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설치를 완전 세팅한 게 아니고 그렇죠. 장비만 이동시켜 놓는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를 한 3단계로 보통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전개, 사드라는 장비가 미국이든 어디든 거기서 날라와서 공수돼가지고 해서 한반도에 도착하는 단계, 요까지를 전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 운용할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장소에 갖다 놓고 이렇게 쭉 이걸 깔아놓는 그런 작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소로 이동하는 예, 거. 요 두 번째를 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치고요, 예. 그럼 배치가 된다고 운영이 되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인원들이 와서 또 장비를 다 연결하고 시스템 테크하고 그다음에 가동하고 하려면 이제 그게 작전 운용 단계가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일단 배치 단계까지는 해놓은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배치가 됐다고 해서 곧바로 작전 운용에 들어가느냐? 실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또 이렇게 뭐 장비들 연결해서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단은 그 작전 운영을 한 인원들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짐 풀고 행정적인 준비하고 뭐 하고 하면서 여기에도 또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이라도 그 어떤 실제 운용까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미리 갖다 놓고 준비할 거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이것 자체를 갖다 놓는 것이 저는 아무 위화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정치권에서 지적하는 것 같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직 공감대가 좀 형성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다음에 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절차상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실무적으로 이것을 갖다 놓은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새벽에 뭐 몰래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별도 시설 공사는 우선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 같은 행정적인 절차는 뭐 따로 놓고 보더라도 시설 공사도 되지 않았는데 조속한 작전 운용을 위해서 배치했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얼마나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또 이제 새벽에 갖다 놓은 구체적인 건 뭘까? 이런 뭐 의견이 일단 이제 좀 한번 차분차분 짚어보죠. 짚어보면은 자 일단은 그 골프장 자체가 평탄 지역입니다. 지형 자체가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홀도 있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평탄 지형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공사할 거는 콘크리트 양성해 놓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땅 다져놓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 거기에 배치하고 운용한다고 해서 운용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은 뭐 운용을 하려고 갖다 놓은 건 아니고 일단 장비를 배치해 놓은 거고요. 자, 그다음에 왜 그럼 새벽에 갖다 놨느냐? 그래서 기습 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거기 있는 주민들과 충돌을 최소화하려면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주민들이 이제 깨어있지 않을 때. 예,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조용히 갖다 놓으려고 했던 부분 같은데 이제 물론 그게 쉽진 않았겠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결국 또 충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했겠으나 결국은 뭐냐 하면은 거기서 그 수많은 인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시위하고 하고 있는데 장비를 끌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당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주민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새벽 시간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그래서 배치해놓고 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도 굉장히 여러 시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조차 막으려고 할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쨌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었느냐. 뭐 이것이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어떤 제가 뭐 가치적 판단을 판단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 아마 실제 그것을 운용하고 배치하는 입장에서는 새벽이 가장 좋은 시간이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걸리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뭐 이것도 역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알아서 판단하실 테고 예, 여러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정치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대선을 13일 남긴 시점에서 사드 배치를 신호가 진행한 이유가 있을까? 또 어떤 뭐 한국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좀 겪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이 예. 부분이 생략됐기 때문에 예. 어떤 이런 뭐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겠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전 정부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끝나가는 정부 자체가 사실은 풀지 못한 원죄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쓰리 노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치 계획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굉장히 정책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었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북한과 관련된 상황이 악화가 되니까 그제서야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점. 그래서 어떤 당연히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중국도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고요. 우리 국민도 당연히 헷갈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어떤 잘못 같은 것들은 분명히 지적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에 의해서 이걸 가져다 놔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적 인식이 확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제 탄핵 국면을 맞이하고 소위 이제 이게 정부 자체가 흔들면 흔들리겠구나 싶으니까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들어오면서 이제 흔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중국과 동조하는 정치인들도 생겨나기도 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얘기하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가 조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미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인데 그 정부의 어떤 문제들, 정치적 문제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슈를 만들고 그다음에 뒤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당성을 좀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냐. 뭐 이것도 역시 제 그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양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게 예. 보통 대선 이후를 넘겨서 이게 예. 이루어질 거는 예상이 많은데 그걸 예. 깨진 거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 이후에 할 거라 예상하시는지 아니면 뭐 저는 이제 네. 사실은 뭐 이전에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느 정부가 되시든 간에 어느 후보가 되시든 간에 어쨌거나 사드 문제는 배치할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겁니다. 뭐 다음 정부 들어와서 결정하겠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면은 그 결정을 안 하고 번복할 거라는 얘기인 건지 그다음에 사실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이제 바라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진통은 있겠지만 진통은 있겠지만 불가능하다고 바라보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드라고 하는 것은요 미국의 확장 억제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확장 억제라는 게 뭐냐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인데 지금 한미 소위 안보 동맹의 가장 핵심이 확장 억제입니다. 근데 이 확장 억제 수단을 가져다 놓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은 한미 동맹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되거나 굉장히 커다란 균열로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해야 될 결정이고 어쨌거나 겪어야 될 진통이라고 한다면은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런 진통을 겪는 것이 차라리 낫다. 대선 전에 한 것이 차라리 대선 전에 하는 것이 차기 정부에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안 할 거면 모르겠는데 할 거고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면은 되려 이런 진통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물론 이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어떤 해당 지역민들을 달래주고 그다음에 이 통합을 끌고 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정치권이 꾸준히 해야 되는 노력이고 정부도 꾸준히 해야 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거 한번 집어넣으니까 끝이다 그러면 손 놓고 정부가 이렇게 지켜만 본다? 그건 절대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결단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그게 정부의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뭐 모든 장비가 다 들어온 것은 아니고 좀 부수적인 장비는 제쳐놓고 이동식 발사대와 사격 통제 레이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X밴드 레이더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반입 장비들 설명 좀 해주시죠.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드 포대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드는 이제
그 어떤 넓은 지역, 한 200km 정도의 지역을 반경 200km로 방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나라가 해외에서 전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해외에서 전쟁하는 부대에 대해서 탄도미사일 공격을 하면 여기 부대들이 죽게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대를 지키기 위해서 전시에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게 나온 게 사드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트레일러에 실려 있고 그다음에 항공기, 수송기 같은 거에 실어가지고 해서 원하면은 뭐 48시간에서 96시간 이내에 전 세계 어디로라도 보낼 수 있게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전개하기 위한 시스템이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게 구성이 되는 게 일단 요격하는 미사일이랑 미사일 발사 차량.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차량 한 대에 8발 정도가 이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은 보통 한 최대 6개 정도가 보통 배치가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차량과 미사일을 예를 들어서 통제하는 지휘소가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미사일이 뭔가를 쏘려고 그러면 탐지를 한 다음에 야 저기로 가서 맞춰라고 레이더가 그걸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로 이제 말씀하신 엑스밴드 레이더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장비들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뭐 골프장 부지니까 전선이 들어오긴 하지만은 일단은 이제 그 만약에 전시에는 전기가 끊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비상전력 대비해서 시스템도 있어야겠고요. 그렇죠. 발전차 같은 게 다 같이 원래 따라갑니다. 원래는 야전 시스템이기 때문에 애초에는 발전차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레이더 들어갔다, 미사일 차량 들어갔다. 그러면은 사실 거의 다 들어간 거고요. 나머지 지휘차니 그렇군요. 발전차니 이런 것들은 사실 크다 문제 없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북한 인민군 창건일 예. 과연 어떤 형태의 도발이 있을 것인가? 저강도 고강도 하지 않을 예, 것인가 예.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목도한 것은 이제 합동 타격 시위, 최대 규모의 군종 합동 타격 시위였다고 그러는데 예. 이 부분이 이제 어떤 트럼프 정부의 군사적 대응도 그렇고 외교적 대북 압박 이런 것이 좀 통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예.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일단은 통했다라고 아주 얘기하기는 우리 이른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이날이 사실 창군 기념일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큰 날이 아닙니다. 큰 의미는 아니에요? 예, 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아무리 85주년이라고 해도 큰 의미가 아니고 여태까지 이날에 대규모 도발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큰 일은 없겠구나라고 예측을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때 핵실험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워낙 이렇게 강하게 미국 압박하고 중국 압박하고 하는 상황에서 핵실험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를 생각해 볼 수도 있었지만은 기상이 안 좋았습니다. 당시에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기상이 안 좋아서 이거 미사일도 기상 영향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안 많았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화력 시범 훈련 이거는 아마 꼭 이때가 아니라도 이쯤에 해야겠다고 미리 준비를 해왔던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딱 이제 이 날짜에 이제 것이다. 한 다음에 하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뭔가 니들한테 기가 죽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보여주기 스테이트먼트는 시기에 그렇죠. 그런 의사는 여기에 메시지를 담아서 훈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예.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